바로 그 조비 에비에이션의 프로덕션 테크니션 채용 공고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공장 기술직 채용 같은데 저희가 받아본 분석 자료를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 조립 업무 그 이상이더라고요. 조비의 아주 큰 그림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절차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용화 기대감도 아주 높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건 이 프로덕션 테크니션이라는 직무, 그리고 조비의 항공기 대량 생산 체계 구축하고 FAA 생산 인증, 이 결정적인 단계를 통과하는데 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생산 기지로 왜 하필 오하이오 데이턴이냐, 이 배경에 깔린 기술적, 전략적 의미까지 좀 깊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조비항공의 생산 인증 전환과 핵심 기술 직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들어보시면 이 직무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복잡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이 직무가 FAA 인증 체계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형식 인증에서 생산 인증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요. 형식 인증은 설계도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생산 인증은 정확히 뭘 의미하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핵심입니다. 형식 인증, 그러니까 TC라고 부르는 건 이 설계도 자체는 안전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 인증, PC는 그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설계를 가지고 일관된 품질로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나? 이걸 검증하는 단계예요. 대량으로 일관되게. 그렇죠. FAA는 그냥 멋지게 잘 맞는 시제기 한 대,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공장에서 나올 수백, 수천 대의 모든 기체가 처음 인증받은 그 설계랑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셰프가 정말 기가 막힌 요리 하나를 개발하는 건 형식 인증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레시피 자체는 완벽하죠. 네네. 하지만 그 레시피 그대로 어느 주방에서 누가 만들어도 항상 똑같은 맛, 똑같은 품질을 내는 요리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 수 있게 주방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재료 관리부터 조리 절차, 위생, 마지막 검수 과정까지 전부 다 표준화하고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생산 인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생산 인증은 흔히 아이디어를 실제 산업으로 바꾸는 문턱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항공기를 팔고 상업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진짜 항공기 제조사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조비는 지금 바로 그 문턱을 넘기 직전인 셈이죠. 산업화로 가는 문턱, 설계의 우수성을 넘어서 제조 역량 전체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주제인 이 프로덕션 테크니션은 이 결정적인 문턱을 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을 FAA 승인용 생산 체계를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무자라고 표현하던데 단순히 매뉴얼 보고 조립만 하는 건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단순 조립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들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 공정의 현장 구현과 정착이에요. 표준 공정 정착이요? 네, FAA가 생산 인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복 생산성 그리고 일관된 품질이거든요. 프로덕션 테크니션은 사전에 이제 FAA 승인을 목표로 개발된 작업 절차서 SOP라고 하죠.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이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서 실제 기체 조립, 전선 연결하는 배선 작업, 시스템 점검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 절차가 정말 효율적인지 혹은 오류 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걸 찾아서 엔지니어링 팀이나 품질팀에 피드백하는 역할까지 포함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군요. 그렇죠.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이 정해진 악보대로 정확히 연주하면서도 더 나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나 다른 단원들과 소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둘째는 초도 생산 라인 운영 및 공정 검증, 라인 트라이얼스 앤 프로세스 발리데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품이 들어왔다거나 공정 순서가 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립 장비가 도입됐을 때 이게 실제 대량 생산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작동하고 원하는 품질을 내는지 이걸 소규모 시험 생산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이죠. 테스트 파일럿 같은 느낌인가요, 라인에?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뭐 조립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불량률이 예상보다 높다거나 혹은 뭐 작업자 안전에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거나 하면 즉시 엔지니어링 팀, 품질 관리팀하고 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데이터들, 예를 들어 특정 작업 단계별 수율이라든지 문제 발생 빈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FAA 심사 때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증해서 생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엄격한 품질 검증 및 문서화, Quality Verification and Documentation입니다. 항공산업, 특히 인증 과정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 문서화가 정말 중요해요. 아,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거다. 하게 기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볼트를 조일 때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규정된 힘, 토크 값이라고 하죠. 그 값으로 정확히 조였는지 측정해서 기록해야 하고요. 또 사용된 부품이 승인된 공급업체에서 온 게 맞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이력 추적 정보도 관리해야 하고요. 또 필요하면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부 결함 같은 걸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 NDT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써서 품질 확인하고 그 결과도 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는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FA에 입증하게 되는 거죠.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안전 및 규정 준수, Safety and Compliance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아주 엄격한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인 AS9100이라는 게 있고요. 또 FAA 규정 중에서도 특히 생산 시설 자체를 인증하는 파트 21 서브 파트 G라는 게 있는데 이 요구 사항들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전자부품 다룰 때는 정전기 방지 절차 ESD라고 하죠. 이런 거 준수하고 작업 공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용하는 모든 공구가 규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작업장 안전, 환경 규정 지키는 것도 이분들의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테크니션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역할이네요. 표준 절차를 만들고 검증하는 엔지니어링 측면도 있고 또 그 절차대로 실행하면서 품질을 보증하고 기록하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측면도 있고 이게 다 결합된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잘 짜인 설계도를 현실의 공장에서 오차 없이 구현해내는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까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엔지니어링과 품질 관리의 접점에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비가 이 중요한 생산시설 부지로 왜 하필 오하이오 데이턴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미국 내 다른 여러 곳도 후보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데이턴이 뭔가 특별한 의미나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을까요? 데이턴 선택은요, 이게 단순한 입지 선정을 넘어선 아주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데이턴은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 연구하고 회사 세웠던 곳이라서 미국 항공산업의 발상지다? 이런 역사적인 상징성도 물론 있죠. 아, 라이트 형제.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데이턴이 가지는 실질적인 위상입니다. 여기에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냥 기지가 아니라 미 공군의 연구개발 사령부 AFR을 본부하고 수명주기 관리센터 AFL-CMC 같은 핵심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 공군의 첨단 기술 개발이나 군용 항공기 도입, 운영 이런 데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연구 개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공군이랑 아주 밀접한 곳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비는 이미 미 공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특히 어질리티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공군 지원도 받고 기술 실증 기회도 얻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턴의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민간용 EV톨 생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미 공군을 포함한 국방 분야로의 공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모델하고 군용 사양 모델을 같은 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중 생산 역량, 듀얼 프로덕션 케이퍼빌리티 이걸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민간용, 군용 둘 다 만들겠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데이턴 공장의 프로덕션 테크니션들은 단순히 초기 물량 조립하는 인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분들은 향후 확장될 대규모 양산시설의 운영 표준과 노하우를 정립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초기에 FAA 요구 조건에 맞춰서 생산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문서화 체계를 딱 만들어 놓는 그 경험 자체가 조비의 미래 생산 역량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파일럿 생산 라인의 핵심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미래 대량 생산 시스템 설계에도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공장 부지를 정한 게 아니라 미 공군과의 연계성 그리고 미래의 군용 시장까지 다 고려한 뭐랄까 다목적 전략 기지를 염두에 둔 설득이었군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럼 다시 FAA 인증 프로세스로 좀 돌아와서요. 조비가 형식 인증 TC 4단계 막바지에 있고 곧 생산 인증 PC 5단계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5단계에서 프로덕션 테크니션의 역할이 왜 더 중요해지고 구체화되는 걸까요? 네, FAA 인증 5단계, 이 생산 인증 단계는 그야말로 실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4단계까지는 주로 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용 시제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데 집중했다면 5단계부터는 달라요. 이제는 실제 고객에 판매될 상용 생산 기체 프로덕션 에어크래프트를 그것도 FAA가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언제나 동일하게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프로덕션 테크니션은 바로 이 5단계에서 인증 가능한 수준의 생산 품질, Certifiable Production Quality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현장의 최전선 실행 부대인 셈입니다. 인증 가능한 수준의 생산 품질? 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기체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천 개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 FAA 승인을 받은 공급망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입고될 때 검사는 규정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부터 다 확인하고 기록하는 거죠. 조립 과정에서는 모든 작업 단계가 사전에 검증되고 문서화된 표준 작업 절차 SOP에 따라서 정확히 수행되었는지 작업자 본인이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체가 초기에 형식 인증 통과했던 그 시제기하고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각종 검사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증명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들은 단순히 부품 조립하는 사람을 넘어서 FAA 심사관이 불시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는지를 실제 작업 모습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당당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현장의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심사관 앞에서 특정 작업 절차를 시연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 관련된 기록을 찾아서 설명해야 할 수도 했어요. 와, FAA 심사관 앞에서 직접 시연하고 증명해야 한다니 그 책임감이나 압박감도 상당하겠는데요. 데이턴 공장이 궁극적으로는 연 500대 이상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이턴 공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본격적인 대량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현재 데이턴 공장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이전 단계인 파일럿 생산, 파일럿 프로덕션 라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 라인에 먼저 가동하면서 실제 양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종의 시험 운영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시험 운영 단계. 네, 이 단계에서는 여러 중요한 활동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효율적인 부품 이동 경로나 작업자 동선을 고려해서 조립 라인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실제 설비를 구축하는 것. 또 승인된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관리하는 공급망 연동 테스트나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각 공정 단계별로 품질을 확인하는 중간 검사 포인트 설정하고 검사 절차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완성된 기체가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최종 품질 검사 절차 수립 및 실행,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준비할 게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문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 시간, 불령률, 사용된 자재 정보, 검사 결과,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등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죠. 왜냐하면 이 파일럿 라인 운영 자체가 곧 다가올 FAA 생산 인증 심사, FAA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오디트를 통과하기 위한 실증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 심사를 위한 과정이군요. 네,
FAA 심사관들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프로덕션 테크니션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직접 보고 관련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생산 시스템 전체의 일관성, 품질의 재현성, 모든 과정의 추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든요. 따라서 프로덕션 테크니션은 이 심사 과정에서 조비의 생산 역량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파일럿 라인 운영 자체가 FAA 심사를 위한 리허설이자 증거 수집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 생산 준비가 아니라 인증 과정의 일부네요. 그러고 보니 채용 공고에 명시된 요구 용량을 보면 기계나 전기 부품 조립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 외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들이 요구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트를 정확한 힘으로 조이는 토크 관리 능력, 아까 말씀하신 비파괴 검사, NDT 같은 품질 검사 수행 능력, 또 FAA 규정에 맞게 아주 상세하게 작업 내용이랑 결과를 문서화하는 능력, 그리고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생산관리 시스템 MES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거기에 설계팀, 품질팀, 구매팀 등 여러 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던데 이야, 정말 다재다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 요구되는 스킬 목록 자체가 이 직무가 단순 반복 작업자가 아니라 항공기 인증이라는 아주 특수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고숙련 전문 테크니션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인 손기술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품질 검사 능력, 규정 준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력, 시스템 활용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협업 능력까지 요구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이 역할이 설계 엔지니어링과 실제 생산 현장 그리고 품질 관리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론과 현실, 규정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면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상당히 입체적이고 도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덕션 테크니션이라는 직무가 가지는 장기적인 의미, 그러니까 조비라는 회사를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직무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장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조비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인 2026년 상업운항 개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eVTOL이라는 새로운 항공기가 하늘을 날려면 형식 인증 TC와 생산 인증 PC를 다 받아야 하는데 특히 2025년에서 2026년 이 시기가 이 생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FAA로부터 최종 생산 인증을 받아내야 하는 매우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이 프로덕션 테크니션들이 바로 이 과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인 셈입니다. 이분들의 역량과 노력이 없으면 조비의 상업운항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키를 준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데이터 내 전략적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이 공장과 여기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향후 군용 버전 개발 및 생산, 그리고 해외 수출용 기체 생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민간 항공시장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국제시장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초기 생산 라인에서 FAA 인증 기준에 맞춰서 일해본 경험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의 생산시설을 짓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도 이분들의 노하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확장성까지 고려한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내 eVTOL 산업 전체의 제조 인력 표준 모델,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VTOL 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FAA로부터 생산 인증을 받은 라인에서 실제로 기체를 만들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인력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조비의 프로덕션 테크니션들이 쌓아가는 경험,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은 앞으로 다른 경쟁사들이나 후발주자들이 생산 인력을 뽑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단순히 조비의 직원을 넘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제조 표준을 몸소 만들어가는 선구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 미래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선구자.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데이턴 프로덕션 테크니션 3, 4는
단순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역할이 아니었네요. 혁신적인 EVTOL 설계를 현실로 만들되 그것이 단지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FAA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지식, 품질 관리 마인드, 그리고 숙련된 실무 능력까지 다 갖춰야 하는 역할이고요. 조비가 개발 회사를 넘어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전환입니다. 우리 설계는 안전하가 이걸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그 안전한 설계를 바탕으로 언제나 똑같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항공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췄다. 이걸 증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프로덕션 테크니션들이 바로 그 전환 과정의 최전선,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조비의 미래, 더 나아가서 EVTOL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분들의 손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채용 공고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구체화되어 가는지 그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